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가는 도중 멈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던 거였지? 몇 시간 뒤 멀쩡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지난주 제 환자 박익범 씨 댁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81. 반년 전만 해도 산에 오르고 손주 숙제까지 봐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셨나요?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게 되나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넘기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뇌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무너집니다. 저는 올해 83, 지금도 서울에서 진료를 보는 신경과 의사 장태호입니다. 55년간 수천 명의 뇌를 지켜보며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인생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뇌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뇌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꼭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10년을 바꿉니다. 이제 치매를 막는 5가지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3개월 전 충남 논산에 사는 허만석 어르신, 올해로 79세입니다. 아주 정정하시던 분이었죠. 새벽마다 논산천을 따라 1시간씩 걷고 아침이면 마당에서 닭 모이를 주며 손자와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2주 정도 걷지 못하게 됐답니다. 뭐 며칠 안 걷는다고 별일 있겠어? 싶었죠. 그런데 10일쯤 지나서부터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이름도 입 끝에서만 맴돌고 자기가 쓰던 약 이름도 헷갈리고요. 한 번은 이웃에게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뒀다더군요.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왔고 저는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르신은 다시 아침마다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 걷고 헉헉대셨지만 2달쯤 지나면서부터 뚜벅뚜벅 걸음을 되찾았죠. 그리고 3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요.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걷기는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걷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걷기가 뇌에 그렇게 좋은 걸까요? 걷기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러면 뇌세포들이 활력을 되찾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도 튼튼해집니다. 게다가 걷는 동안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뇌가 더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이 숫자를 들어보세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무려 47%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약보다 더 확실한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좋은 걸까?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팔을 함께 흔들면 더 좋습니다. 공원, 강변, 마을길처럼 자연이 있는 곳이 뇌에 훨씬 더 좋습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 30분을 목표로 조금씩 늘리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걷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허만석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새벽 같은 길을 걷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으니 머리도 맑아졌어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이라도 일어나 문 앞을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딱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3년 후에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겁니다. 제가 진료하는 76세 어르신 중에요. 대구에 사시는 박종선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식탁에 소시지, 식빵, 단커피, 점심엔 라면, 저녁은 김치찌개에 통조림 반찬.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했어요. 식탁에 앉아놓고 나 아까 밥 먹었나? 하고 대묻고 약 먹고 나서 이거 방금 먹은 거지? 하며 헷갈려 하시더군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인지기능이 또래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을 거의 매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비밀은 먹는 것만 바꿔도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뇌를 만들고 뇌를 망가뜨립니다. 지방 많은 튀김, 햄, 과자, 탄산음료는 뇌의 염증을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설탕과 밀가루, 과도한 소금은 뇌세포의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뇌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이걸 중심으로 한 식단을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식단을 따르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무려 53%나 낮았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고 그냥 매일 먹는 식사 이야기입니다. 박종선 어르신도 그날 이후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아침엔 식빵 대신 현미죽에 삶은 달걀, 점심엔 국수 대신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간식도 과자 대신 블루베리와 호두 한 줌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뇌 기능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손주 생일을 다시 기억하시게 됐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과자, 튀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둘째,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참치 다 좋습니다. 셋째,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블루베리 꾸준히 드셔보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뇌의 75%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를 100% 채우지 말고 80%만 채우는 습관. 이건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공통 습관입니다. 소식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몸속 염증도 줄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3번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그 선택이 내 뇌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매일 식탁에서 나쁜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스스로 뇌에 독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내 뇌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기억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미자 할머니, 올해 78입니다. 할머니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경험을 자주 하셨어요. 전날 친구와 통화한 걸 까맣게 잊은 겁니다. 분명 어제 통화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겁이 났죠. 할머니는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깨고 한밤중에 화장실 여러 번 다녀오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데 다시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면이 끊기고 얕아지다 보니 낮에는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뚝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의 뇌는 잠을 못 자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번째 비밀은 잠이 바로 뇌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때 뇌는 그날 하루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뇌 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걸 뇌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뇌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7시간 이상 자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40% 더 높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잠을 덜 자면 뇌가 빨리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뇌에 좋은 걸까요? 첫째,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TV는 잠자기 1시간 전엔 끄세요. 전자기기 불빛은 뇌를 깨우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저녁 늦게 카페인, 즉 커피나 녹차는 피해야 합니다. 넷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 또는 조용한 음악이 뇌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너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고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며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는 편안해집니다. 정미자 할머니에게도 몇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저녁엔 스마트폰 대신 책 읽기,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렇게 2주가 지났고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엔 밤에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요. 손주 생일도 다시 또렷하게 기억나요. 여러분,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청소하고 기억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을 바꾸세요. 내 뇌를 사랑한다면 먼저 잠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뇌를 몇 년 더 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상구 어르신, 올해 81살입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요,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도 지난 5년 동안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지기능 점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죠.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특별히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바둑 두고 퍼즐 풉니다. 머리를 굴리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사실을요. 오늘 알려드릴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그냥 나이 들면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60대부터 기억을 놓치고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도 신문 사설을 외울 정도로 또렷하다는 걸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뇌를 얼마나 자주 다양하게 쓰느냐입니다. TV만 보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책을 읽고 바둑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뇌 과학자들이 MRI로 뇌를 관찰해 봤습니다. 퍼즐을 풀고 악보를 읽고 친구와 대화하는 순간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반짝반짝 활성화되는 걸 확인했죠. 특히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뇌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며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여전히 바뀌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를 운동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퍼즐이나 수도쿠 같은 두뇌 놀이를 해보세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무료 앱도 많습니다. 둘째, 바둑, 장기, 카드 게임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뇌 회로를 복잡하게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셋째, 책 읽기와 일기 쓰기. 매일 조금이라도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뇌를 깨웁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악기, 외국어, 그림 그리기. 어려워도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다섯째, 사람과의 대화도 뇌 운동입니다. 누군가와 말하면서 기억을 꺼내고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 뇌를 활짝 엽니다. 이상구 어르신은 지금도 아침이면 신문을 펼쳐서 사설을 읽고 점심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두 판, 저녁엔 퍼즐을 15분씩 푸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둑도 헷갈렸는데 지금은 두면 머리가 맑아져요. 내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뇌는 안 쓰면 녹슬고 계속 쓰면 빛이 납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들은 단어를 받아쓰기 해보는 것도 훈련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에 새 자극을 주는 것.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는 나이가 아니라 자극을 먹고 삽니다. 오늘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분 중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6년째 혼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며 잘 지내셨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집 밖에도 안 나가시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졌죠. 어느 날은 이불을 개다가 멈칫하셨답니다.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었지?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놓고는 깜빡하고 2번 데우시기도 했고요. 시간이 헷갈리고 대화 중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스스로도 겁이 나셨던 눈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 단계. 그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고립, 외로움, 그리고 대화의 단절. 오늘 말씀드릴 5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뇌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해답도 사람 안에 있다는 것.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걷고 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64% 높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면 우리는 듣고 기억을 꺼내고 말로 표현하고 상대 반응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살아있게 만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연결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도 매우 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 순간 뇌에서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박 할머니는 진단 후
제가 제안드린 동네 노인 합창단에 조심스레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2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2번 친구들과 웃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할머니의 기억력도 기분도 얼굴빛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래 가사를 외우다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친구들 이름도 금방 외워져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스트레스는 혼자 있는 시간에 커지고 치유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친구든 자녀든 이웃이든 좋습니다.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누군가를 만나세요. 경로당, 복지관, 교회, 마트 어디든 좋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셋째,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 커피반, 그림 그리기, 가벼운 체조 모임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넷째,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알려줘 하면 손주들이 기꺼이 알려줍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다섯째, 작은 봉사활동이나 나눔에도 참여해 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뇌를 건강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목적을 느낄 때 뇌는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뇌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게 될 겁니다. 사람이 곧 약입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아마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뇌는 그냥 두면 점점 녹슬고 매일의 습관으로 닦아줘야 빛을 냅니다. 걷는 발걸음 하나, 건강한 식사 한 끼, 고요한 잠 한 밤, 반가운 전화 한 통,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도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당신의 삶을, 뇌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한 번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거 꼭 한번 봐봐. 나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 지금 눌러보세요. 카카오톡, 문자, 가족 단톡방 누구든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바로 당신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또렷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